안녕하세요, 최재천입니다. 제가 시청 쪽에 점심 약속이 있어서 이 더운 날 걸어왔어요. 지하도를 건너서 쭉 빠져나오면 가까우니까 뭐 괜찮겠지? 와, 힘드네요, 힘들어. 갔다 와서 정말 딱 더위 먹은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잠시 땀을 닦고 방송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 더위가 얼마나 지독스럽고 힘든지 요즘 아예 난 약속을 않고 점심도 지하에서 먹고 이러는데 오늘 같은 날 정말 괴롭네요. 시청 쪽 점심 갔다가 혼났습니다. 사실. 이 더위 속에 어떻게 다들 보내시는지. 다들 여행 가시잖아요. 여행. 좀 뭐 여행 갈 형편이 아니라서 책벌레의 여행법이라는 책을 들었습니다. 이 양반 진짜 책벌레예요. 근데 이 강명관 선생인데 부산대 한문학과 교수거든요. 이 양반 글 참 재밌게 잘 씁니다. 재밌게. 저 아주 좋아합니다. 이 양반. 조선의 뒷골목 풍경이니 뭐 책벌레들 조선을 만들다니 제가 몇 권 읽었어요. 몇 권. 이분이 26일 동안 인도하고 스리랑카를 다녀오셨어요. 근데 아무래도 그런 조선 문학, 실학, 후기 이런 쪽을 연구하시다 보니까 군데군데요. 그런 이야기들이 알알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비교해 보는 거죠. 그게 매력 같아요. 그리고 이 글 잘 쓰는 사람들 특징 있잖아요. 그냥 스쳐가면 그게 글이에요. 움직이는 거, 말하는 거, 경험하는 거, 본 거, 이게 전부 다 그냥 특별한 고민 없이 그냥 물론 그만큼 숙성돼서 99도까지는 힘들지만 100도가 되면 팔팔 끓듯이 그동안 수많은 축적과 가열이 있었기 때문에 글이 쉽게 나올 겁니다만 어쩜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를 하는지 되게 여행기 잘 쓰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편안하고 재밌고 대단히 지적인 인도 여행기입니다. 꼭 한번 추천하고 싶었고요. 저도 휙휙 보다가 전혀 주의 깊게 안 보다가 최근에 알게 된 게 있는데 이 양반 공부방 이름이요. 책주산실이에요. 술주, 매산, 책주산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근데 뒤에 보다 막 웃었습니다만 어제 언젠가 능마에 이런 단어가 있다고요. 능마에 흙마당이 있는 집을 지으면 나의 평생을 소설하는 책을 쓰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그리고 그 집 이름을 술생각, 그러니까 술은 저술한다다 술자, 생은 나을 생자, 그러니까 집은 집각자, 술생각이거든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저술을 하고 생각을 만들어내는 그런 집인데 한글 발음으로는 술생각이잖아요. 그렇게 짓고 싶었대. 멀리 나와 있어도 그 집이 생각난다. 마음속으로만 지금 그 집이 생각난다. 술 생각이 머리에 떠오른다. 술은 마셔서 얼풋 취할 때가 좋다. 없던 호기가 생기고 가까운 벗에게 속에 있는 이야기를 터놓고 할 수도 있고 하지만 많지 않을 경우 다음날 깨어날 때 황폐감과 자책감은 실로 표현하기 어렵다. 술에서 깬 뒤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으라 결심하는 그때 부이다. 여행을 떠나오기 전 하루 걸러 술을 마시다. 여행 중에는 술을 마시지 않으라 결심했고 초기에는 지켰다. 하지만 몸이 여행에 익숙해지니 술 생각이 나기 시작했다. 이런 식의 특별한 주제가 있는 책이 아니라서 굳이 여러분들께 설명드리진 않습니다만 워낙 경쾌하게 글 쓰는 분이고 독특한 시선, 독특한 그런 문장 작곡을 가지고 있는 분의 여행기라서 이 여름날 편안하게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책 소개할 때 늘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소개하는 게 소개와 추천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저도 이미 이제 50 중반이라서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굳어 있는 것처럼 책도 똑같습니다. 제가 아는 범주 언저리에서 놀아요. 완전히 새로운 것을 익히고 말고 특별한 필요성이 있지 않는 이상 엄청난 깨달음이 있기 전까지는 새로운 데들 학습을 두려워하는 나이가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편한 책, 아는 저자책,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거, 제가 빠졌던 독서몽 이런 걸 축혀드는 겁니다. 그리고 제 등 뒤에는 제가 쭉 읽거나 자료로 삼거나 소개할 책을 사실은 쌓아놓고 있어요. 한 20-30권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빼오는 겁니다. 가능하면 최근껏 빼오려고 그래요. 제 등 뒤에 지금 쌓여 있습니다. 어떤 때는 주제별로 빼고 싶을 때 빼고, 어떤 때는 시류에 맞춰 빼고, 어떤 때는 그냥 최신작으로만 빼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소개해드리는 것과 안내하는 것과 추천하는 것 이런 것들은 약간 차이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철저히 제 기호나
제 선호, 누구나 편식하듯이 예, 그런 게 반영됐다는 걸 한 번쯤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뭐 이런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하기 쉬운 책은 아닐 겁니다. 컬렉션의 맛인데 우리나라에서 좋은 민화를 아주 많이 수집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작년인가 예술의 전당에서 책거리, 그러니까 조선 후기 때요, 드디어 중인들이 책을 소장하기 시작을 해요. 상인 계급이 형성이 되고 자본주의가 시작이 되는 거죠. 신분 제도가 없어지고 임난 이후에 기존 질서가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실학자들 중고 왔다 갔다 하면서 새로운 문물이 쏟아져 와요. 그래서 그 책거리 돌아가 책장 그림이 있거든요, 병풍으로. 거기 보면 시계도 있고 안경도 있고 뭐 과학기구도 있고 그런 식으로 우리 저 네덜란드의 새로운 문물들 막 그림 그려가지고 네덜란드 대항해 시대의 걸 표현하는 그림들 서양화처럼 우리도 그런 그림이 있는데 책 대신 그걸 놔두는 거죠. 책을 꽂는 대신 책 그림을 뒤에다 걸어놓는 거예요. 그 책거리도를 쭉 보고 그리고 문자도를 보고 재미가 있어서 어디서 이렇게 많이들 모았냐 그랬더니 물론 우리나라 유명 갤러리들 모았는데 그분이 바로 김세종 씨라는 분이에요. 또 마침 제가 어느 사진작가랑 저녁을 함께 할 일이 있었는데 자기가 그분 민화 사진을 찍어드리고 있대요. 자기가 자기 옆집에 사는 분인데 평창동이 갤러리라는 분인데 그래요. 내가 사실은 예술전당에서 그런 얘기를 쭉 들었는데 재밌군요. 그랬고요. 지금도 지금 예술전당이 전시를 시작을 했어요. 민화에 대해서. 이분이 많은 작품을 출품한 거죠. 그래 늘 호기심이 있었는데 컬렉션의 기쁨, 느낌, 나는 어떻게 해서 컬렉팅을 하게 됐고 추천하게 됐고 그 다음에 또 IMF 때 또 폭삭 망해가지고 그림을 다 내다 팔게 됐고 그런 이야기들을 자신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쭉 썼어요. 간혹 이런 컬렉터들 이야기 있습니다. 그 서울대 경제학과가 나와서 또 이런 작품 구입하는 분이 쓴 책도 있고 예전에 대우건설 사장하시던 이 누구십니까? 그 학고제에서 낸 책도 있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인권연장 출신 최영도 변호사님도 자기 토기 컬렉션에 대해서 글 썼고 그러니까 전문 작가가 아니고 속된 말로 재벌이 아니면서도 그림을 애호하고 완성하고 사랑하고 이러면서 고미술을 모으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책으로 간혹 내거든 2, 3년에 하나씩 이 책들도 그런 맥락입니다. 참 이런 건 아주 좋잖아요. 제기인데 제기 제사 그릇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사 그릇 기분 나빠서 잘 안 모읍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이미 이 가치를 알아보고 일제시대 때 잔뜩 모아가지고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최근 서양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그 무신들 있죠. 무당들이 무당 굿하던 데 걸려있는 각종 그림들 있죠. 그 다음 심지어 상해에 있는 그림들, 그 다음에 그 꼭지들 있잖아요. 상해 장식하는 이런 것들. 그런 것도 다 모아다가 집에다 놔둬요. 근데 우리는 아시죠? 재수없다고 잘 안 모아요. 제가 최근에 인사동에 전시회 갔는데 북한 쪽에서요 나오는 그 무덤 안에 표지석들, 묘지석들 있죠. 그걸 어떻게든 다 모으셔가지고 딸에는 통해서 가져오신 분이 계세요. 단통을 통해서. 그래 맨 처음에 어찌됐건 나무 무덤에서 가져온 거잖아요. 그래 먼저 구슬하고 죄송합니다 이런 다음에 이제 그날 개막식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이제 시대의 돌, 필체 이런 게 제대로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땅속에 있으니까 다 보존돼 있고 흐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무덤에 이를테면 그 제사지낼 때 학생 부군 신이 그러면 직업이 없었다는 말이거든요. 벼슬하지 못했다는 말인데 조선 후기 무덤에서 나온 그 돌들은요 도리어 양반들 돌보다 훨씬 좋아요. 훨씬 좋은 돌에 깔끔하게 글씨가 써 있어요. 그게 뭘 의미하느냐? 그때는 부자들이 재력이 생긴 거예요. 부자들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양반 벼슬 하지 않더라도 좋은 무덤을 쓸 수 있었고 좋은 돌을 쓸 수 있었고 좋은 비문을 지을 수 있었고 좋은 비를 각할 수 있었고 새길 수 있었고 글씨를 그걸 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조선 민화도 그런 게 있거든요. 조선 후기 때 드디어 신흥 부위층이 형성이 되면서 자기 집안을 장식하고 싶어 했던 거죠. 또 기물을 완성하고 싶어 하고 그런 맥락에서 이 컬렉션의 맛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고미술에 관심 없으신 분들도 그냥 편안하게 좀 보실 수 있어요. 늘 말씀드립니다. 이런 책 다 읽을 필요 없어요. 자기 관심 있는 분야 쭉 넘겨가면 됩니다.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된다는 강박에서 좀 벗어나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요. 예. 책은 그 자체로 또 서, 결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서 읽을 필요 없어요. 때로는 서문만 읽으면 돼요. 그리고 꽂아놨다가 나중에 확인하면 되잖아요. 내가 필요할 때만. 예. 다음으로 길어집니다만 짧게 두 것만 소개할게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있지? 예.
존 미어세이머.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인데 공격적 현실주의자죠. 이게 작년에 개정판이 나왔어요. 10장이 추가가 됐습니다. 저도 사실은 작년에 개정판 사놓고 내내 안 읽다가 최근에 잠깐 출장 갈 일이 있어서 아시죠 원래 비행기에서 벽돌책이나 밀린 책 읽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할 일 없을 때. 그래서 읽었어요. 공격적 현실주의에 대한 그리고 미중 대립에 대한 재밌는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마지막 10장이 개정판에 추가된 부분이거든요. 제가 최근에 중국 공부 좀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책에 비해서 그 부분이 특별히 뛰어나다고 말을 못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을 가치는 있어요. 1, 2, 3, 4장까지 읽고 10장으로 건너뛰시면 돼요. 저도 중간에 5장, 6장, 7장은 안 읽었어요. 제가 뭐 국제정치학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 정밀한 논문 같은 부분을 읽을 필요 없거든요. 그렇지만 서문과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 10장은 꼭 읽으셔야 돼요. 미어세이머 책은 꼭 국제정치나 요즘 흐름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될 필독스라는 걸 잘 아시죠. 그 다음에 비스마르크에서 히틀러까지라는 책인데요. 이 책도 사놓은 지 한 6, 7개월 됩니다. 맨 처음 읽어보니까 너무 편하네요. 그래서 이건 곧 읽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몇 차례 가방에 넣고 다니다가 그래도 역사책 때는 부담스럽잖아요. 다른 책부터 우선 읽는 겁니다. 이것도 최근에 기차 타고 지방 갈 일이 있어서 집어넣었어요. 뭐 보세요. 제법 줄 것죠. 제법. 비스마르크 시에부터 히틀러까지인데 히틀러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독일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대혼란을 거쳐서 대단히 위험한 나라로 갔을 것이다. 다만 인종차별은 없었을 수는 있어. 인종주, 유대인 차별하는, 유대인을 멸살하는 그런 건 없었을 것이야. 그런 재밌는 논리예요. 독일의 역사를 확고한 맥락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쭉 써나간 작지만 대단히 탄탄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름날 읽기에 좋은 책 같아서 제가 감히 소개해드립니다. 비스마르크에서 히틀러까지. 이것도 아마 나온 지 한 1년 될 겁니다. 예, 여러분들께 추천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너무 많이 했나요? 감사합니다. 예.